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고 이런저런 어떤 집에서 살아왔는지, 얼마 정도 내고 살았는지, 대충에 살았던 쉐어하우스들과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호주에 와서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에어비앤비에서 한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집은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좀 지내면서 이런저런 카드라든지 병원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 입수 전에 필요한 서류들, 호주에 가야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이제 살 집을 알아볼 겸 그렇게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에서 지냈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두고 갔었고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 지내면서 이제 다른 쉐어 가수들도 좀 알아보러 다녔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집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멜번 CBD 완전 시티 중심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물어보면 제 집이 해운대예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딱 서면까지가 한 지하철로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딱 해운대에서 서면까지 지하철 타면서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이 저희 동네에서 기차를 타고 시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보통 버스나 기차를 많이 타는데 저는 기차를 좀 많이 타거든요. 왜냐면 버스는 좀 시간이 이렇게 정시성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는 좀 멀미 나기도 해가지고 잘 안 타는데 기차를 타고 시티까지 가면 걸리는 시간이 딱 저희 집 그 해운대에서 서면역까지 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딱 시티까지는 그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희 병원이 조금 시티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병원 근처에 무조건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좀 아침잠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특히 데이하고 그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출퇴근 시간 길어지고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항상 좀 병원에서 근처에 살고 싶었어가지고 병원 근처로 집을 항상 구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살던 쉐어하우스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좀 또라이 주인 아줌마가 있던 집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호주 왔을 때는 제 성격상 또 약간 좀 뭔가 항상 좀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면 다 잘 될 거고 가면 이렇게 좋겠지 사람들도 좋겠지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좋게 생각하고 좀 보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거지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제가 처음부터 호주 와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해주겠지 잘 도와주겠지 그렇게 마냥 생각을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집을 구하러 병원 근처에 있는 쉐어하우스를 막 구하러 다니는데 그때 플랫메이트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그 근처에 쉐어하우스를 막 보러 다녔었어요. 병원 근처에 올라온 그런 집들을. 근데 이제 시티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시티 근처에는 진짜 많거든요. 그런 쉐어하우스라든지 한인분들이 하는 이런 한국인들끼리 같이 사는 그런 집들도 엄청 많고 한데 여기는 한국인은커녕 이제 진짜 괜찮은 쉐어하우스 하나 구하기도 조금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막 한 3-4군데 정도 보러 다녔나? 그러다가 어떤 주인 아줌마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유일하게 이제 막 들어가니까 뭐 차를 한 잔 차도 마실래? 이러면서 막 차도 주고 그러니까 제가 좀 먹는 거 이런 거에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준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혹했나 봐요. 와, 이 아줌마는 차도 끓여다 주네? 이러면서 근데 항상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먹는 거는 엄마 아빠도 사줄 수 있으니까 먹는 거 준다고 맛있는 거 준다고 아무나 제발 따라가지 말고 잘 좀 걸러라. 먹는 건 엄마 아빠도 충분히 사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또 혹해가지고 아무튼 그 아줌마가 유일하게 인스펙션 한 집들 중에 막 차라도 한 잔 마실래 하면서 꺼내주고 막 차를 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감동을 한 거죠. 되게 이 아줌마 되게 좋다 이러면서 제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줌마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1년 동안 그 집에서 계약돼 있어가지고 살았는데 1년 동안 룸메이트가 한 3번이 바뀌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이미 근무 중인 다른 과에서 이제 다른 병동에서 근무 중인 애가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였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룸메이트로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이제 2층짜리 그냥 주택인데 주인 아줌마는 자기 방이 1층에 있고 거실이랑 부엌은 쉐어를 하고 대신에 2층에 제 방, 그 다른 스리랑카 간호사 친구 방, 그리고 2층에 또 화장실 또 욕실 이렇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욕실은 저희 둘이서 2층에 쓰는 거고 밑에 부엌이랑 거실은 쉐어하는 거였어요. 좀 제가 그 아줌마를 같이 살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제가 성격상 이렇게 뭔가 좀 세다거나 제 의견이 강하거나 좀 그렇진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제 성격이 그렇게 제 주관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 좀 호주를 가겠다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막 나 갈 거야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오고 하긴 하지만 그 외에 그렇게까지 뭐 제가 그렇게 주관이 뚜렷하고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남의 말에 쉽게 썰렁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뭐 제 고집대로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남의 비도 좀 잘 맞춰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아줌마에 좀 비를 좀 맞춰줬죠 제가. 그냥 어떤 식으로 했냐면 좀 그 아줌마가 되게 사실 렌트비를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방에 사는 걸로 렌트비를 낸 거긴 하지만 그 부엌이랑 거실을 쉐어하는 거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렌트비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저도 어쨌든 거실이랑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포함해서 그 렌트비를 다 내는 건데 근데 그 아줌마는 저나 스리랑카 애가 거실이나 부엌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간인 것 마냥.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지 않은데 좀 약간 그런 눈치를 좀 받았어요. 아, 이 아줌마 조금 여기 오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방 안에서 보내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저도 아줌마가 대충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눈치를 까니까 왜냐면 한국 임상에 있다 보면 대충 그런 눈치가 늘잖아요. 이제 아, 이 선생님 이런 스타일이네. 아, 이 선생님 이런 거 좋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느껴지는 거지. 아, 이 아줌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아하네. 약간 이런 눈치가 이제 보이니까 조금 비위를 맞춰주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제 조금 가까워진 거죠. 처음 봤을 때보다. 근데 이제 슬슬 그 아줌마가 약간 그 스리랑카 아이의 뒷담화를 저한테 계속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죠. 왜냐면 그 아줌마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 제가 우리 집안에 그 인터넷에 그 와이파이를 어떻게 조작을 한 것 같다. 자기가 뭐 들어왔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댔나? 그리고 그 아줌마가 현관 앞에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뒀어요. 근데 그 아줌마 말로는 뭐 걔가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에 걔 모습이 찍히지가 않더라. 걔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들어가서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자기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그럼 다 지운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건 보이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건 영상이 안 남는다. 자기가 이게 주인이니까 다 볼 수 있는데 걔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안 보인다. 뭐 와이파이에 무슨 짓을 한 것 같다. 인터넷에 뭐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뭐 조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 애가 진짜 조용하고 그래서 잠깐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고 저랑 그렇게 크게 막 대화를 길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친하지도 않아서 걔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가늠이 안 갔어요. 어떤 애인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같은 간호사인데 둘 다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주칠 일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저 친구가 뭐 이브닝 데이에 근무할 때 전 나이트를 들어갈 때도 있고 오프 들어갈 때도 있고 생각보다 이게 진짜 안 마주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약속을 그때 한번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생각보다 힘들고 그래서 아, 이거 3교대를 둘 다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안 마주치더라고요. 저랑 2층에서 좀 마주치기가 되게 힘드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랑 마주치지도 않고 거의 대화도 잘 안 하고 저는 아직 얘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아줌마는 계속 저한테 얘의 험담을 계속 하고 근데 저는 또 그때 호주 간 지 몇 달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영어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에 한 일부분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얘 욕을 하는 건 같은데 얘가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지도 모르겠고 얘 스타일도 잘 모르겠고 나는 얘도 잘 못 믿겠고 아줌마도 잘 못 믿겠고 약간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누가 맞는 거지 누가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어쨌든 저한테 그 친구의 욕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거실에 약간 좀 이쁜 탁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금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두꺼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도마나 이런 걸로 막 그은 것처럼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이거 보라면서 제가 이거 긁은 거라면서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흠집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부엌에서 떨그락거리더니 이거 흠집 생겼다면서 이거 제가 그렇게 긁은 거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그럴 만한 애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어요. 제가 엄청 조용하고 되게 애가 좀 조용하고 좀 참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성질머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아줌마 계속 걔가 뭐 어쨌다 저쨌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나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계속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얘가 뭐 어쨌니 저쨌니 저한테 계속 이거 보라면서 쟤 이상하다면서 막 뒷담화를 하고 이간질을 좀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아줌마가 그 친구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저희 둘은 나름 그렇게 3교대를 하면서 자주 못 봤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하니까 오며 가며 하면서 조금 이제 친해지고 인스타그램도 서로 그 계정도 공유하고 조금 친해지고 연락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밖에서 한번 우리 오프 날이나 이제 둘 다 데이거나 할 때 저녁에 한번 나가서 시티 가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가서 밥 먹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아줌마가 너무 얘를 싫어하는 걸 제가 아니까
아, 좀 너무 우리 둘이 나가서 좀 그러면서 아줌마 눈치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줌마가 뭐 니를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는 대놓고 안 했지만 좀 아줌마 눈치 보이니까 우리 좀 따로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걸어서 10분이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금 텀을 두고 나가자. 한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이 나가자. 그래서 밖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뭐 네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한 15분이나 좀 있다가 뒤에 따라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나갔어요. 따로 나가고 같이 막 시티에서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나가가지고 시티에서 밥 먹고 바 같은 데 가서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아줌마 욕도 하고 주인 아줌마 야 주인 아줌마 이렇지 않더냐 하면서 주인 아줌마 욕도 좀 막 했었죠. 그러고 나서 둘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 터놓고 조금 약간 믿을 만한 그런 친구가 없었는데 저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고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너무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나도 좋은 친구가 생겼다 이러고 딱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항상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 항상 좀 자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저는 대부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게 아니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막 계단 올라와가지고 막 쿵쿵쿵 제 방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보라면서 빨리 내려와 보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야 하고 막 놀래서 내려갔죠. 그래서 쎄했어요. 아씨 근데 내려가니까 그 애가 부엌에서 딱 걔도 멀뚱멀뚱 이렇게 하면 걔도 영문에 모르는 표정으로 부엌에서 있고 그 아줌마가 이제 내려오고 저도 따라 내려갔죠. 저는 잠들 깨가지고 뭔 일이고 막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그 아줌마가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서 막 어제 둘이 뭐 하고 어디 갔냐면서 막 그딴 식으로 막 엄청 무례하게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막 둘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되지 왜 따로 그렇게 한 명 나가고 그 뒤에 따라 나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서 막 자기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그거 어떻게 알았지 싶은데 좀 감시 카메라가 있나? 다른 데 설치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알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걔가 먼저 나가거나 뭐 제가 먼저 텀을 두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막 따로 들어오고 이런 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줌마가 왜 그렇게 막 그냥 나가서 같이 만나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뭐 숨기는 것처럼 뭐 둘이서 따로따로 나가냐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엄청 꾸치꾸치 캐묻고 어떻게 된 거냐면서 근데 저는 그 상황에도 끝까지 거짓말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간 큰 것 같기도 한데 끝까지 막 저는 약간 아니 나 진짜 우리 진짜 짠 거 아니고 걔가 먼저 나가고 나도 이제 시티 갈 일 있어서 나갔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진짜 만난 거다 짠 거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끝까지 저는 아니라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갑자기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타겟이 걔로 된 거예요. 뭔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막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뒷담화를 막 한 것도 그렇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지. 저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살짝 약간 그 아줌마 싫어하는 짓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 자기가 렌트비 내고 이렇게 얹어 사는 것도 아니고 렌트비 다 내고 사는데 그렇게 뭐 무조건 주인 아줌마한테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눈치 보고 한다고 그렇게 한 거지.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죠. 내가 내 돈 주고 렌트비 다 내고 사는데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뭔가 그 애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주인 아줌마 딴에는. 그래가지고 걔한테 타겟을 막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쟤 보라면서 니 그때 뭐 인터넷도 니가 이렇게 하고 저것도 흠집도 니가 내고 이렇게 막 그 앞에서 완전 걔를 막 좀 무례하게 되게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저는 뭐 놀래가지고 저 아직 잠도 덜 깨서 난 아직 약간 멍 이러고 있는데 걔는 아니 나 그런 짓 한 적 없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면서 난 그런 짓 한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줌마는 안 믿고 아니 나 너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저한테 막 계속 저 악의 그런 사이드로 가지 말라면서 evil 사이드로 다크 사이드로 가지 말라면서 저한테 그 악의 그런 사이드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쟤랑 친해지지 말라는 식으로 저한테 걔인데서 대놓고 막 저한테 막 걔를 엄청 뭐라 했어요. 그래서 니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그럼 저보고는 막 쟤랑 친해지지 말라면서 니 저런 악의 사이드로 가지 마라 이러고 엄청 뭐라 하고 걔는 너무 억울하고 분노에다가 막 그렇게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애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는 그런 적도 없다면서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면서 아줌마는 아니 나도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집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사람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애를 거의 쫓아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얘를 쫓아내고 싶었는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 저랑 이렇게 나갔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뭔가 잘 걸렸다 하면서 이제 내쫓으려고 한 것 같아요. 나 우리 집에 이제 네가 있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고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정리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아니 나 아직 더 있어야 돼 이러면서 나 갑자기 이렇게 짐도 못 싸고 집도 못 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면서 나 갑자기 못 나간다면서 하니까 아줌마는 아니 필요 없다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이런 사람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거의 내쫓았죠.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그 친구가 나갔습니다. 결국 집 알아볼 시간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 정도 있다가 거의 내 쫓기다시피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먼저 이렇게 따로 나가자고 제안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내쫓아진 거니까 그 친구는 또 약간 제가 아줌마랑 한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친구를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야, 니 잘 지내니? 나 그때 니 그렇게 나가고 나서 막 진짜 걱정됐다면서 하니까, 왜냐면 그 친구가 제가 그 뒤로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었고, 그 뒤로 저랑 집에서 마주쳐도 제가 막 말하려고 해도 좀 별로 안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아줌마랑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울고 이랬어요. 엄청. 그래서 제가 막 달래주고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달래주고 하면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자기 감정을. 아니 나는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쏟아내는데 그냥 눈물만 뚝뚝 계속 흘리다가 자기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 의심하는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애가 안 그래도 그렇게 사람을 잘 막 믿고 감정을 막 다 드러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겪고 나서 애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아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더 약간 더 방어적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걔가 주인한테 아직 디포짓 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입주하기 전에 디포짓을 먼저 내놓고 이제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다시 그 돈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거의 걔를 차단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직 못 돌려받았대요. 그래 거의 사기꾼이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돈도 못 돌려받았다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나갔고, 그러고 한 몇 주 있다가 다른 두 번째 룸메이트가 왔는데, 어떤 그 사람도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간호사 아줌마였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되게 주인 아줌마랑 밑에서 막 거실에서 둘이서 얘기도 잘 하고, 그 아줌마는 호주 아줌마였어요. 근데 막 얘기도 잘 하고, 그 아줌마가 심지어 개도 막 엄청 커다란 개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 집 주인 아줌마의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털 알러지가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고양이가 엄청 그때 나이가 많았거든요. 다리도 막 쩔뚝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별로 제 그 알러지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어차피 2층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니까 저는 2층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데려오는 강아지는 되게 크고 애가 엄청 활동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또 강아지 있는 사람을 또 봤노, 걔도 큰데 저런 사람을 봤네 이러면서 어쨌든 저는 알러지도 있는데 막 큰 개를 데리고 막 걔가 엄청 활동적이고 이런 아줌마를 이제 받으니까 전 속으로 약간 저 걔도 크고 막 돌아다니는데 나 알러지 있는데 씨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티는 안 냈지만 어쨌든 좀 2층에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그 아줌마랑 초반에는 그 둘이서 막 얘기도 잘 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 아줌마가, 그 호주 아줌마는 당연히 어쨌든 렌트비에 공용 공간이 포함이 된 거니까 부엌이나 이제 거실에서 엄청 시간을 많이 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는 또 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저한테 또 뒷담화처럼 그 아줌마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쟤는 맨날 거실에 있는다면서 아니 근데 솔직히 렌트비 낸 거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거실에 있든 뭐 방에 있든 솔직히 상관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둘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주 아줌마는 이제 또 나한테 주인 아줌마 뒷담을 하는 거야. 서로 둘이서 나한테 서로의 뒷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저렇다, 제가 저렇더라 이러고, 또 그 호주 아줌마는 또 저한테 주인 아줌마 저렇다, 쟤 원래 저렇냐,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좀 이상하긴 하지.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긴 했어요. 좀 이상하긴 하다, 좀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 아무튼 그러다가 서로 서로 이렇게 막 쌓이다가 한 번 터졌어요. 그게 한 번은 제가 방에 있는데 뭐가 얘기가 이렇게, 안 그래도 서로 조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금 있고, 제가 또 근무 중일 때 병원에 있을 때 뭐 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막 쌓이다가 이게 터졌나 봐요. 한 번 제가 방에서 이렇게 막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소리 지르면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니 항상 네가 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 또 네가 소리 저렇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둘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서로 막 외모 인신공격을 또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니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거울도 안 보냐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얼굴 보라면서 막 늙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니는 얼굴 막 거울 안 보냐 하면서 막 서로 갑자기 막 외모 인신공격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주인 아줌마도 정상 아니지. 지금 이미 제 돈 내쫓았지. 딱 보면 알잖아요, 정상 아닌 거. 이 아줌마도 좀 이상해, 또라이지. 근데 지금 호주 아줌마도 들어왔는데 그 아줌마가 전에 한번 뭐 저랑 얘기를 이렇게 막 터놓고 주인 아줌마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스토리를 막 얘기했는데, 그 아줌마도 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뭐 바람을 폈었나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남편 잘못으로 뭔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줌마도 상처가 많은 아줌마야. 막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계셨던 아줌마예요. 그래서 아줌마도 안 그래도 멘탈도 안 좋은데 지금 주인 아줌마도 또라이지. 둘이 막 싸우다가 진짜 뭔 일 날까봐 제가 무서운 거예요. 위에서 막 듣는데 막 진짜 너무 심하게 서로 고리고리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위에서 듣는데.
근데 저는 약간 정말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집에서 한국에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지낼 때 되게 화목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저녁 먹고 이런 시간도 좋고 집에 있으면 항상 스테이블하고 편안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막 갈등이 있거나 뭐 집에 들어가기 싫거나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집에 있으면 진짜 편안하고 좀 스테이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막 밖에 있다가 와 진짜 오늘 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10대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집에 이렇게 부모님이랑 갈등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 이해를 너무 못하고 들어갈 때마다 엄마 아빠랑 막 갈등이 있고 하면 이제 막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근데 전 항상 집에 가면 스테이블하고 집에 안 들어가기 싫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평생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 살면서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약간 이래서 그때 예전에 그 친구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와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와 진짜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제 일하고 나서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약속 있거나 하고 놀고 해도 와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아줌마 때문에 막 집에 들어가면 또 막 싸우고 이러니까 그날에 그래서 어쨌든 둘이서 소리 지르고 완전 싸우고 그 아줌마가 또 그렇게 된 거죠. 또 나가 이러면서 우리 집에 너 같은 뭐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막 또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줌마도 오케이 나갈게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 나가는데 그 아줌마 또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주인 아줌마가 고양이를 막 학대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호주는 또 그런 동물 보호 이런 거에 되게 진심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 보호 단체 그런 곳에서 이제 감시처럼 이렇게 확인차 며칠 있다가 왔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진짜 신고를 하고 나가가지고 진짜 그 감사차, 확인차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고양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 아줌마가 아니라면서 진짜 또라이 같은 어떤 렌트 쉐어생이 한 명 왔었는데 걔가 그냥 그렇게 한 거라면서 별일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래 알겠어 이러고 다시 확인하고 나갔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왜냐면 그 주인 아줌마가 그 아줌마 나가기 전에 막 걔도 안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처음에는 아니 애초에 안 됐으면 받지를 말지 그렇게 싸우고 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솔직히 나 걔도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러면서 뭐 그 아줌마 주인 아줌마도 어디 먼저 막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어디 보호구역에 갔어. 근데 그 걔가 약간 그 아줌마한테 좀 정신적 지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부터도 막 아빠한테 되게 가정폭력처럼 이렇게 당했고 결혼하고도 남편이 또 가정폭력을 했나 좀 이혼을 해서 되게 큰 잘못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유일하게 신뢰를 하고 좀 정신적인 지주 유일하게 그 아줌마한테 좀 행복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싸우고 이렇게 나니까 사실 나 강아지도 뭐 원래 안 받아 막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뭐 또 어디 신고를 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디 신고를 해가지고 어디 보호구역에 막 보냈어요. 그렇게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그 아줌마가 멘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신고를 했나? 그래서 그 아줌마는 강아지가 없으면 안 되고 그 강아지도 아줌마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 보호구역에서 애가 갇혀 지내게 되니까 아줌마도 완전 돈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그 고양이를 또 신고를 한 거죠. 동물보호협회에다. 그래서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세 번째 룸메이트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필리핀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제가 거의 이 모든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리핀 애한테 내가 그냥 다 얘기했어요. 조금 친해지고 안면 트고 하자마자 제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저 아줌마 이렇고 저래서 첫 번째 애 나갔고 두 번째 사람도 나갔고 하니까 저 아줌마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우리 너무 대놓고 친해지면 안 된다 앞에서. 그래서 걔랑 항상 얘기하거나 할 때 진짜 몰래 DM으로 막 이렇게 맨날 인스타 주고받고 같은 지금 2층에서 같은 건너편에 그 친구 방이 있는데도 막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맨날 DM으로 주고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그 집 나오고 나서 그 친구도 그 집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랑은 둘이서 한 번씩 시간 맞으면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하거든요. 좀 한국 그런 드라마나 영화 그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한국식 고깃집도 가가지고 한 번씩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랑은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집에 지내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1년인 계약이 다 돼가니까 이제 다른 집을 구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그러면서 제가 나가는 그 실랑이를 하면서 느꼈어요. 차라리 쫓겨나는 게 속 편하게 빨리 나가는 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약간 억지로 잡아들려는 식으로 좀 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노티스를 줬었나 어쨌든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이렇게 살고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데 그 집에 조금 더 한 2주 정도 빨리 들어가면 아다리가 딱 맞겠는 거예요. 그 집에 내는 렌트비랑 이 집에 내는 마무리하는 렌트비랑 이게 딱 그 집에 2주 정도만 빨리 들어가면 딱 아다리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빨리 나갈 수 있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한 달 정도 그 아줌마 공고를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 정도 올려놓는데 만약에 첫 2주 안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구해졌어. 그러면 내가 첫 2주 동안에 그 렌트비만 마지막으로 내고 나머지 2주 동안은
안 내도 되잖아요. 제가 2주 동안 나는 준비해가지고 그 집으로 가겠다. 2주 안에 사람이 구해지면 나는 2주 동안 사는 렌트비만 내고 그 사람이 세 번째 주부터 들어오고 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2주 안에 사람이 안 구해진다.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살면서 그 한 달 렌트비를 다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도 기억나. 내가 이브닝 출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랑 렌트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2주 안에 사람이 구해지면 난 2주만 살고 그 사람이 세 번째 주부터 들어오면 되니까 2주 만에 렌트비만 내겠다. 아니면 내가 한 달 미리 다 내겠다. 안 구해지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구해지면 내겠다. 내가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아줌마가 막 아니 이러면서 여기는 우리 집이고 내가 관리하는 집이고 우리 집이고 집주인은 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막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이 사람 정상은 아니자 이러면서 아 됐다 말을 말자 알았다 이러고 제가 그냥 알았다 낼게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닝 전에 출근하기 전부터 기분 더러워지기도 싫고 이 사람 말해봤자 안 통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알았다 이러고 그냥 나왔거든요. 알겠어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쨌든 그래서 안 구해지긴 했어요. 안 구해져서 한 달 살고 그 집에 얘기를 하니까 아 괜찮다고. 그 집 사는 애들이 되게 융통성이 있고 빡빡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래 괜찮아 네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얘 좀 양해를 해줬죠. 그래서 그 아줌마 집에서 다 살고 이때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가고 대신에 그 아줌마가 또 뭐라 했냐면 제가 또 디포짓을 보통 그 집에서 나갈 때 받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는 아 내가 니한테 디포짓 주는 대신에 네가 이까지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디포짓이 한 달 렌트비의 반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포짓이 2주치였어. 2주치의 렌트비였어요. 그러면 2주치를 그 아줌마가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2주치를 네가 더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살고 나왔다니까요. 그걸 다 채운 게 그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디포짓도 받은 것도 아니고 2주를 더 살다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아무튼 그 아줌마의 집은 진짜 골 때렸고 그 두 번째 쉐어하우스도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갈 때는 진짜 집 컨디션 이런 거보다도 집이 뭐 새 거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진짜 사람만 괜찮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아줌마한테 너무 데리고 나서 진짜 그 사람만 괜찮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애들은 저 포함해서 다른 호주 애들이 4명이 살고 저 앞에서 5명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다 호주 백인 아이들이었고 근데 애들이 되게 막 깐깐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되게 아이들이 나이스하고 그리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람적으로는 되게 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좀 더러웠죠. 집이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집이 또 제가 사는 방이 좀 크긴 한데 넓긴 했는데 나름 근데 그 집이 엄청 옛날 주택이에요. 1층짜리 진짜 오래된 주택인데 그 제가 있던 방이 예전에 방으로 만들어진 침실로 만들어진 방이 아니라 이렇게 손님 오면 응대하면 이제 약간 테라스처럼 이렇게 밑에 다 마룻바닥이고 방처럼 이제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약간 테라스 손님용으로 응접실 같은 곳이라 해야 되나? 좀 손님 오면 티 마시고 이제 창밖으로 이제 마당 보이고 그러니까 창문도 쫙 이렇게 좀 코너에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 되게 춥고 여름에 되게 덥고 그리고 이제 바닥도 이제 마룻바닥에다가 엄청 오래된 집이고 되게 추웠어요.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더운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컨디션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아줌마한테 너무 대고 사람만 보고 가 사람만 괜찮은 데다 하고 간 거라 애들은 되게 지내기 편했어요. 서로 간섭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렌트비만 꼬박꼬박 내고 뭐 이러면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사람은 괜찮았어요. 애들도 되게 편하게 해주고 괜찮았는데 이제 오래된 집이라서 힘들었죠. 그래서 여름에 한 번씩 진짜 멜번이 더우면 40도 넘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특히 나이트를 하고 마치고 난 빨리 자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친구가 에어컨을 조그만한 걸 줘가지고 그 집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이렇게 친구가 그 집에 실내에 이제 해놓는 에어컨을 줘가지고 그거를 켜놓고 겨우겨우 좀 연명을 했었고 선풍기랑 이렇게 에어컨을 받은 걸로 조금 연명을 겨우 했었고 근데 장점은 그 집에서 돈을 좀 많이 아꼈어요. 첫 번째 살았던 그 아줌마 집에는 주에 315불 정도로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살 때는 그 정도 냈었는데 근데 그 집에서 내는 가격이 보통 평균적인 가격이 보통 한 300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시티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근처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면 보통 한화로 한 100만 원은 넘어야 좀 괜찮은 집을 구해요. 그것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집인데 진짜 괜찮은 깔끔하고 괜찮은 아파트다. 이러면 한 120불, 120만 원, 130만 원 이 정도 나가고 100만 원 이하의 집 괜찮은 컨디션에 혼자 사는 집 절대 못 구합니다. 보통 100만 원 넘어도 누구 몇 명이서 같이 사는 집 최소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같이 사는 집 보통 100만 원이 다 넘어요. 근데 이 집은 어땠냐면 월세가 70만 원인데 물론 그러니까 왜냐면 낡은 집에다 컨디션 절대 안 좋지. 낡은 집에 더럽고 더럽고 낡은 집에 저 포함해서 5명이서 사니까
이렇게 월세가 70만 원이었어요. 플러스 관리비는 따로인데 따로 내는데 그것도 한 5명에서 나눠서 내니까 별로 내는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10만 원도 안 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서 관리비가 별로 나가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차피 나눠서 내니까. 근데 이제 월세가 70만 원인 게 진짜 최고 장점이었죠. 거의 몸테크 한 거지, 몸테크. 그 집에 살면서 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던 게 진짜 최고 장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또 운 좋게 그 당시에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이제 간호사들 시급을 또 올리던 시기였어요. 이게 시급도 올려주는 시기에 그런 월세가 싼 집에서 사니까 제가 그때 한 1년에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모았었거든요. 그때 뭐 돈을 막 깔짝까지 모으겠다 이것도 아니었고 뭐 한국에 여행 갈 거 다 가고 놀러 갈 거 다 다니고 그러면서 전 부모님한테 또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약간 용돈처럼 보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낼 거 다 내면서 어쨌든 무조건 돈을 아끼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모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거의 4천만 원 이렇게 모았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호주 생활 장점, 호주 문화 장점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진짜 작정하고 내가 주 6일, 주 7일 난 돈만 보고 달리겠다 하면 진짜 충분히 저는 한 2년 동안 1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돈만 보고 달리면 진짜 투잡하면서 주 6일 하겠다 하면 진짜 내가 2년만 꼭 참고 모으겠다 하면 저는 2년 동안 1억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 넘게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최고 장점은 돈을 좀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병원 근처에 아파트에 렌트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훨씬 좀 나은 컨디션으로 살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저희 두 번째 쉐어하우스였고 그래서 호주에서 집 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나 저처럼 이제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좋네 차도 내주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된다. 저처럼 이제 또라이 만난다.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거 준다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아무튼 그래서 한번 제가 살았던 쉐어하우스나 이제 집 그런 썰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